부동산 계약에는 첫 번째로 이제 본계약하고 두 번째로는 특약 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본계약은 계약 내용의 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주소, 크기, 규모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 금액, 잔금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특약 사항으로 안녕하세요. 좌파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의 더위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우리 아이가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서 한 20을 보내고 지금은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도 스페인에 가 있고 그래서 혼자 보냈어요. 혼자 여름을 보냈는데 참 덥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정을 가지고 혹시 뭐 계곡이라도 좀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계곡도 못 갔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의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회원 한 분이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 회원이 가계약금으로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보냈는데 그 물건을 잡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가계약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더 좋은 물건을 하나 잡게 됐어요. 서울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가계약금 5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 가계약이 정식 계약으로 된다면 자칫하면 큰 돈을 배상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부동산 계약에는 첫 번째로 이제 본계약하고 두 번째로는 특약 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본계약은 계약 내용의 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주소, 그 부동산의 크기, 규모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 사항, 또 계약하는 계약 금액, 그 다음에 잔금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특약 사항으로 보면 쓸 수도 있고 뭐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특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특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특별한 합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보통 계약에 필요한 기본 기재사항 이외에 더 첨언하고 싶은 또는 당부하고 싶은 또는 서로 그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특약 사항을 좀 달기도 하죠.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임차인의 경우는 자기 요구사항을 쓰기도 해서 앞으로 생길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특약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특약사항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 쓰나요? 우리 카페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지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심화반 강의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을 하나 투자 심화반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심화반에서 우리 실전님이 강의하는 내용 안에 이 특약사항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특약사항을 쓰지요. 예를 들어서 잔금까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권리사항이 변동이 없어야 된다. 만약 변동이 생길 때는 계약금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조로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담을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 회원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잔금은 전세 계약 맞출 때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마침 전세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전세 계약을 쓰려고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가압류가.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외원군이 전세 계약을 하려고 온 사람이 이게 뭐냐, 이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나는 어떻게 돼요? 전세 계약이 되어야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데 이미 거액의 가압류가 들어와서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특약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은 뭐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언제까지 처리할 거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경과되고 계약서에 계약 잔금 날짜를 정했어요. 한 석 달 후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전세 계약이 되면 전세 금액으로 잔금을 치고, 전세 계약이 안 되고 3개월이 지날 때는 그러면 내가 그냥 잔금을 치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었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 잔금에 대한 부담이 많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의 사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취소 소송과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또 경비는 경비대로 깨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좀 나서서 도와줘서 나중에 원만하게 해결을 보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특약사항이 있다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부 등본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안 되고, 만약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계약은 중단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배액의 배상금을 계약자 매수인한테 부담한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겠죠. 또는 잔금 치를 때까지 그 해당 부동산에 현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하자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불이 날 수도 있고 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물론 이것은 민법에 다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법을 준용하려면 또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돼서 이런 것들은 특약에다 이렇게 달면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특약사항으로 인한 계약금, 특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제가 이제 직접 겪은 일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를 얻는 분이 자기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약사항에다가 전세 대출을 못 받으면 이 전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약간 고민이 됐어요. 외원군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하면 전세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도 않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외원군이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세 대출을 못 받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월세 집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는데 임대인은 협조를 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은 은행에다 전세 대출을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뭐 임대인의 귀책 사유든 임차인의 귀책 사유든 그건 가리지 않고 전세 자금 대출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계약 자체가 없는 걸로 하고 내가 지금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겠다라는 것을 특약사항에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대출이 불가가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전세 자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세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겠죠.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전세 계약금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돌려드렸습니다. 돌려드리는 게 맞을까요? 안 돌려드려도 맞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특약사항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특약사항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구두로라도 약속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B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B는 잔금을 칠 때 전세를 맞춰서 전세금을 받아서 저한테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계약 A인 저가 있고, B는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C는 이 집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C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누구하고 계약서를 써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는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하기님을 통해서 셀프 인테리어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강의장에 오셔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이런저런 셀프 수리를 몇 가지 했는데 저는 손이 매웁지가 않아서 잘 하지를 못해요. 방법은 알아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손이 매운데 셀프 수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 요령만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카페에서 이미 공지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는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는 부동산 경매 더리치라는 카페가 있고요. 다음에서는 좌표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